안녕하세요. 리치 와이파이 장신영입니다.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하나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또 사무실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영상 찍습니다. 요즘에 이 예금을 들지 적금을 들지 아니면 펀드를 할지 많은 분들이 내 돈을 어딘가 저축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또 이 금융상품도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에 ETF라는 상품이 또 최근에 핫한 트렌드.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ETF 상품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ETF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. 먼저 영어가 ETF, 이 영문으로 ETF라고 되어져 있는데 E는 Exchange, T는 Traded, 그리고 마지막 F는 Fund. 자,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라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ETF가 요즘 왜 이렇게 좀 핫한지를 봤을 때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.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자니 조금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랬을 때 ETF 상품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. 자, ETF의 장점이자 조금 구성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주식과 펀드의 장단점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.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좀 매매가 편리하죠. 용이하죠. 자, 그 다음에 펀드는 분산 투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주식과 펀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 놓은 게 바로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ETF에 대해,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자, ETF를 알아보다 보니까, 내가 어떻게 알아보지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. 검색을 해봤더니, 뭐 영문이 나오고 뒤에 200자가 나오는 것도 있고,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오네요. 자, 그러면 앞에 있는 영문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코덱스라고 나오는 영문이 하나 나와요. 자, 이거는 우리가 브랜드 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영문들이 많이 나옵니다. 코덱스, 뭐 그 다음에 타이거, 그 다음에 뭐 KB스타, 킨덱스, 아리랑. 도대체 이게 뭐지? 자, 이거는 자산 운용사의 이름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. 이 코덱스는 삼성 자산 운용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에요. 자, 그리고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KB 자산 운용에서 만든 ETF입니다. 자, 그 다음 킨덱스는 한국 투자 신탁에서 운영하는 ETF. 자, 마지막으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한화 자산 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ETF를 알아보고자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브랜드 명이구나, 자산 운용사 이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. 뭐 선물, 200, 뭐 여러 가지 뭐가 나오죠. 대표적인 게 우리 뭐 200 숫자가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00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상장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200개가 포함되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코덱스 200이다. 그러면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고 이 200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주의 기업들이 200개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ETF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또 보다 보니 그 뒤에 붙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보입니다. 레버리지와 인버스. 이 두 가지가 보여요. 자,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. 내가 ETF 투자를 하고 수익이 예를 들어 1%가 났어요. 아니면 10%가 났어요. 그럼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의 2배를 줍니다. 그러면 내가 10% 수익이 났다 하면 20%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반대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수익이 아니죠. 마이너스가 났을 때 수익을 주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%가 났다 하면 이때 수익을 얹어주는 거예요. 이랬을 때 그 뒤에 또 보니까 EX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.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10%가 났을 때 2배의 수익을 주죠.
그러니까 약 20%의 수익을 얻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용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이라고 하면 삼성 자산운용의 200개의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ETF. 자, 그리고 뭐 그 뒤에 레버리지가 붙으면 수익이 1%가 났을 때 2배를 얻어가는 그런 ETF. 또 그 뒤에 인버스라고 되어져 있으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수익을 얻는 그런 ETF. 그리고 인버스 뒤에 EX라고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있어서 2배의 수익을 얻어가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사실 ETF에 대한 용어는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일단 이렇게가 좀 기초적인 ETF에 대한 용어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ETF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ETF가 사실 이 주식 투자 대비 장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약간의 단점도 있긴 있죠. 자, 장점부터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거예요.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있죠. 하지만 펀드 대비해서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현재 낮다. 뭐 0.몇% 정도 되는 그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의 장점은 수수료가 낮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의 장점은 현금 유동성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를 했을 때 나한테 현금화가 되는 시간이 뭐 적게는 며칠, 3, 4일부터 길게는 2주까지 소요가 되죠.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 어때요? 내가 주식을 매도 매수가 자유롭게 되잖아요. 그러한 기능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에는 내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펀드 대비해서는 상당히 짧죠. 그렇게 해서 현금 유동성이 좋다가 ETF의 두 번째 장점이 될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세 번째 장점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. ETF는 이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과 펀드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주식은 한 주를 사게 되면 그 주에 대해서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될 수가 없죠. 하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투자 상품을 골고루 분산 투자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ETF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 개의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게 ETF의 세 번째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 투자 대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네 번째 장점이에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요즘에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, 6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10만 원 이상 되는 우량주의 주식도 한 주당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죠. 근데 나는 2만 원, 3만 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할 수 없겠죠. 하지만 이 ETF 같은 경우에는 2만 원, 3만 원 소액 투자로 그런 우량주의 주식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게 ETF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리스크는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. 자,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투자금이 전액 다 손실을 보게 되죠.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골고루 이 주식에 대해서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이 투자금이 전액 손실을 볼 위험성이 없다가 또 ETF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ETF에 대한 이 거래가 투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내가 이 ETF를 사고 팔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시가 돼요.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가 ETF의 장점, 마지막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? 단점은 찾아보자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유의사항 정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ETF도 투자입니다.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을 때
내 투자금이 손실 볼 수가 있어요.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IMF 사태라든지 전 세계적인 이 경제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을 때 내 투자금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의사항 첫 번째가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의 투자금도 안 좋아질 수 있겠다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낮은 ETF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내가 ETF를 팔고 싶어요. 하지만 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난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걸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투자금이 또 이 자유롭게 내가 팔고 사고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에 좀 유의하실 점은 그래도 거래량과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많은 그런 ETF에 투자를 하셔야 내가 팔고자 할 때, 그리고 사고자 할 때 좀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게 또 이 ETF 두 번째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수익률이 주식 대비 크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내가 투자금 대비 내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대비 내가 수익금을 크게 올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도 있지만 내가 주식 대비 큰 수익률을 낼 수도 없다라는 게 유의사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보셨는데요. 자, ETF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이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아셨다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그럼 ETF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